오늘 디파이봇을 주제로 가져와 봤고요. 아마 이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약간 좀, 핫하,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약간 신생 서비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 준비를 하면서 지금 바나나건이라는 어떤 신규 프로젝트가 있는데, 신규 프로젝트는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된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사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디파이 봇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15기 이동령이라고 하고요. 카스타드란 이제 칭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디파이 봇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우선 디파이 봇은 친숙한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사실 코인하는 유저들은 대부분 텔레그램을 보고 있죠. 여기에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텔레그램을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쉽고 편리하게 이렇게 기능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선 디파이브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기능이 이제 이것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당연히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텔레그램으로 매수 주문을 넣을 수도 있고 매도 주문을 넣을 수도 있고 또 시장가 주문을 넣을 수도 있고 지정가 주문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스나이핑이라는 봇도 이제 그 지원을 하는데 이건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상장이 되지 않은 토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토큰이 딱 상장되는 시점에 내가 이제 봇을 이용해서 사고 싶다. 라면은 이제 이 스나이핑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이제 스나이핑도 이제 봇 기능을 이용해서 미리 선취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카피 트레이딩도 가능합니다. 이게 블록체인이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 장점이자 단점인 게 누구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고래 지갑들도 다 네이밍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비탈릭의 지갑이다, 누구누구의 지갑이다. 그리고 얼마나 지갑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갑들이 이제 추적하다 보면은 아 얘가 이런 코인을 샀네 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이제 카피 트레이딩 하는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갑에서 어떤 매수 주문을 넣었다 하면은 그거를 탐지를 해가지고 저도 똑같이 그 유저와 동일한 코인을 이렇게 매수 주문해서 따라 살 수 있게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하게 이제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내 월렛에 이제 뭐 P&L이든 뭐 어떤 이런 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디파이봇이 뭔지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 번쯤은 이제 덱스에서 거래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뭐냐면은 요게 이제 덱스툴.io인데 요게 이제 무비 즉 멀티빗이라는 요즘 BIC 코인이 약간 핫하죠. 이 코인을 그 덱스툴이라는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바이 주문, 셀 주문 이렇게 막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이제 요 주황색 표시를 딱 갖다 대면은 아 봇과 스마트 컨트랙으로 인해 실행된 주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없는 것들은 그냥 사람들이 진짜 유니스왑에 가가지고 해당 풀에서 수업 버튼을 눌러가지고 정상적으로 산 사람이고 이렇게 봇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으로 되어 있는 주문들은 어떤 봇이나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용해서 이거를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봇 기능을 사용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제 주문이 이렇게 봇에서 했다라고 이렇게 뜨게 되는 것이고요. 우선 디파이봇의 3대장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디파이봇이라고 쓰이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 요봇 시장이 아직 크게 개화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일단 제가 디파이봇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제 이 제일 많이 통용되는 단어는 텔레그램 봇 정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파이봇, 텔레그램 봇 요거의 3대장은 일단 마에스트로라는 가장 유명한 디파이봇 선두주자죠. 그래서 얘네는 22년 6월부터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대장이 바나나건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랑 유니봇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뭐 유니봇도 들어보신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현재 사용자 수를 보면은 마이스트로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한 4,5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데일리 볼륨이 한 6밀리언으로 아직은 되게 그 수준이 높지 않죠. 지금 이제 유명한 퍼페추어덱스 즉 파생상품 거래소가 하루에 막 300밀리언, 400밀리언도 거래가 돼요. 뭐 벌텍스나 그런 이제 거래소들은. 근데 아직 하루에 6밀리언 정도가 거래되고 있다. 4밀리언, 2밀리언 정도 해서 아직 이 시장은 굉장히 막 개화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바나나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왜 마에스트로로 하지 않냐는, 마에스트로는 아무래도 1년 6개월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딱 이 바나나건과 유니봇이 후발주자예요. 둘 다 이제 23년 6월에 시작을 했죠. 후발주자다 보니까 요 마에스트로에서 불편한 점들을 개선을 해가지고 좀 UI UX가 좀 보기 쉽고 편하게 그렇게 잘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마에스트로는 아주 어려워서 조금 쉬운 바나나건으로 제가 오늘 쭉 설명을 해드려보겠습니다. 또 앞에 말씀드린 바나나건의 지표를 다시 한번 이제 보자면 듄의 데이터고요. 볼륨과 유저 수가 꾸준히 그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계속 개화하고 있는 시장이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떤 UI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이 바나나건 사이트에 접속하면 가장 위에 이제 텔레그램 봇, 뭐 스나이퍼 봇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걔를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텔레그램 화면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가장 먼저 지갑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뭘 도와줄까라고 이제 되어 있죠. 스타트를 누르면은 너의 이제 지갑을 만들 거야. 물론 지갑을 만들 수도 있고 임포트를 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좀 진입장벽을 느끼실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뭐냐면 프라이빗 키가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가 이제 크롬 같은 곳에서 이제 지갑 만들어도 프라이빗 키가 딱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텔레그램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굉장히 진입장벽으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좀 민감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좀 많이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텔레그램의 보안을 좀 믿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아직까지 텔레그램 보안에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월렛을 스타트를 하면은 자동으로 프라이빗 키와 내 이제 퍼블릭 키가 딱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제 주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각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려볼게요. 우선 제일 먼저 이 오토 스나이퍼라는 기능이 있죠. 이 오토 스나이퍼를 딱 클릭을 하면은 먼저 이런 창이 뜹니다. 이 아래에 딱 대화가 생성돼요. 그래서 어떤 토큰을 너는 스나이핑 하고 싶니? 라고 이렇게 딱 질문이 해요. 그러면은 전 여기다가 티커를 적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티커에 그 스마트 컨트랙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컨트랙 어드레스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더리움을 입력을 하면 안 되고 이더리움에 해당하는 컨트롤 어드레스 뭐 그런 티커를 넣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도 하나의 진입장벽인데 완전 초보는 아직까지는 쓰기 쉽지 않죠. 완전 초보는 난 그냥 이더리움만 알고 있지 요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 주소를 또 알려면은 이게 뭐 또 어떤 리더 스캔 같은 곳에 가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긁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 좀 개선이 될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래서 만약에 어떤 토큰을 입력을 해가지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이제 스나이핑 기능을 할 수 있고요. 자, 우선 이 스나이핑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블록체인입니다. 이렇게 블록이 생성되고 이렇게 검증 끝나면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을 거치겠죠. 그러면은 이 mempool이라는 개념이 이더리움에는 있죠. 이더리움은 10초에 한 번씩 블록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들어오는 주문들은 일단 이 mempool은 메모리 풀의 줄임말로 이 메모리 풀로 딱 트랙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다 합의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어떤 팀에서 우리 토큰을 출시할 거야라는 트랜지션을 날려요. 이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유니스왑에 LP를 공급하는 게 이제 그런 트랜지션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바나나건이란 또 기타 등등 여러 봇 프로젝트가 요 트랜지션을 계속 스나이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나이핑을 하고 있다가 요 트랜지션이 보이는 순간 바로 내가 이 기존에 세팅해둔 트랙을 날려서 바로 이제 어떤 토큰을 사게끔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정말 봇이죠. 정말 이렇게 봇을 잘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도 또 가능하냐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스나이핑을 하고 있다. 네, 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독스에 나와 있는 화면인데 제가 어쨌든 독스에 나온 화면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요 컨트랙 어드레스를 입력을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뭐가 어떤 창이 나오냐면요.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마다 다른데 몇 개의 리더로 사고 싶어가 나옵니다. 즉, 이 사람은 0.1 리더로 나는 매수 주문을 넣을 거야 라는 나의 이제 단가 얼만큼 살 건지에 대한 걸 입력을 하고 두 번째는 0.01로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 트랜잭션을 꽤 나한테 이제 그 트랜잭션이 가스비에 따라서 이제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팁이거든요. 팁 브라이브. 그래서 이제 어떤 검증자들한테 주는 팁일 수도 있고, 즉 그냥 쉽게 말해서 내 트랜잭션을 빨리 이제 성공시켜야 더 유리한 가격에 미리 살 수 있기 때문에 내는 일종의 팁이다, 일종의 브라이브, 뇌물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01 이더는 이더 단위고요. 0.01 이더는 현재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값이다. 그리고 요 세 번째 2번은 그냥 내가 현재 월렛이 몇 개 있는데 몇 번째 월렛으로 사용할래? 하는 이제 월렛을 이제 지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개를 입력을 하고 나면 이런 창이 딱 보이실 거예요. 이런 창이 딱 보이시는데 하나씩 기능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first bundle or fail이라는 기능은요. 요게 이렇게 빨간불이 되어 있죠. 재밌게도 클릭을 하면은 초록불로 바뀝니다. 그냥 턴 온, 턴 오프의 느낌인 거고요. 현재는 이제 오프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이고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 하면은 내가 그 번들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렇게 블록에 트랜지션이 담길 때 잠시만요. 뭔가 이 블록에 트랜지션이 담길 때 같은 트랜지션끼리는 하나의 번들로 이제 처리를 해줘가지고 그 네트워크의 효율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기술인데, 그래서 번들 안에는 이제 어떤 블록에 여러 개의 번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가스비나 팁 그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꼭 그 블록의 첫 번째 번들이 아니면 나는 이거를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내 첫 번째 번들에 포함됐을 때만 실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페일 시켜줘 라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이 토큰을 사고 싶으면 클릭을 하면 되고, 난 상관없이 그냥 사기만 하면 된다 하면 굳이 이거 설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 화면에 없는 기능이 있는데요. 요 FOF가 요 첫 번째 약자예요. 그래서 이거의 백업,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자, 이게 이제 막 기승을 하다 보니까 어떤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너무 보시 많으면은 사용자들한테 원망을 들어요. 너 분명 0.2달러에 한다고 했는데, 일단 이 판에 한 번이라도 이 아이디어나 이런 걸 참여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무조건 프론트 다운되고, 이제 네트워크 터지죠. 네트워크 터져가지고 내 주문이 대체 언제 들어가는지도 세워라 내워라 기다려 하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나고 스트레스가 많이 이제 나는 작업인데, 이게 봇이 선취매로 다 가져간다, 예, 그런 비판을 받기 싫은 프로젝트 팀들이 일종의 데드 블락 같은 개념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요 이제 어떤 블락이 있을 때 이거 블락 제로라고 해요. 이 블락 제로서부터 몇 번째 블락까지는 전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로 판단을 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주문들은 다 무효 처리한다. 그러니까 데드 블락 처리를 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유효 주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설정을 하면은 이 데드 블락까지도 피해줍니다. 이 데드 블락까지도 피해가지고 유효 블락에 새로운 주문을 넣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프로젝트 팀에서 조금 사람들한테 잘 하게끔 봇을 차단을 했더니 그 봇이 차단하는 방법을 또 뛰어넘어서 더 좋은 이제 기능 개발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그런 기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맥스 민 값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냥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는 만약에 제가 이제 1 리더로 주문을 한다고 해볼게요. 1 리더로 샀을 때 이 1 리더가 이 전체 토큰 시총의 뭐 맥스를 2%라고 해볼게요. 이 2%를 초과해버리면 리버트를 시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는 이것조차 되지 않으면 리버트 시키는 거고, 즉 내가 사고자 하는 이더리움 그리고 민 퍼센트, 맥스 퍼센트가 있으면 내가 사고자 하는 이더리움으로 이 프로젝트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시가총액을 내가 가지고 싶어 라는 거를 이제 사용하실 때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장가가 너무 비싸요. 예를 들어 상장가가 막 1000이더야. 1000이더여서 제가 1리더를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포션이 0.1%도 안 돼요. 그런 거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 생각보다 너무 비싸게 상장을 했고 너무 마켓값이 비싸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하지 않을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활용하는 기능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티러그 기능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게 봇에서 스마트 컨트랙을 자동으로 오디트를 합니다. 자동으로 오디트를 해줘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이게 신규 상장되는 풀릴수록 아무래도 위험 리스크가 되게 높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99%가 현재 러그를 일으키고 스캠인 이제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완벽하진 않지만 꽤 수준 높은 확률로 걸러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걸 키면은 자체적으로 오디트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 컨트랙 상에 파는 컨트랙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사람이 직접 이 컨트랙 개발자가 아닌 이상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파는 기능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무슨 어떠한 것들이 있으면 러그다라는 일종의 그런 교과서 같은 게 있대요. 그런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자동으로 이제 센싱을 해줘서 이제 하는 걸 이제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 이 기능을 더 이제 구체화시키는 프로젝트들은 이게 이제 만들어진 프론트 페이지까지 봐가지고 이 프론트 페이지가 돈 주고 금방 만든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런 개발 이력까지 다 확인을 한다고 해요. 개발 이력을 다 확인을 해서 이 안티러그를 키면은 그런 프로세스는 전부 거르고 아무리 유저가 이제 내가 이거를 사고 싶어서 입력을 하더라도 러그로 판단되면 사지 않는 네,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스퍼온 블랙리스트 이것도 되게 좀 재밌는 건데, 만약에 아까 앞에 말한 그 백업이랑 비슷한 기능이에요. 제가 샀어요. 샀는데 이게 어떤 팀에 의해서 이 지갑은 보시다라고 규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 두면요, 제가 사자마자 제가 지정한 다른 지갑으로 트랜스퍼를 시킵니다. 자동으로. 그러면은 내가 보수로 걸러져 가지고 이 어드레스가 블랙리스트 처리가 되더라도 나는 그거를 받자마자 트랜스퍼 시켜가지고 다른 지갑에 보관을 해놓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제 그 지갑으로 그 토큰을 그냥 난 이거 그냥 누구한테 산 거야 해버리면 아무런 이제 블랙리스트 조치를 받지 이제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클릭을 해주면 그 블랙리스트 피해갈 수 있다 등등. 그리고 이제 프리 어프로브는 뭐냐면,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냐면, 사자마자 두 블럭 뒤에 바로 팔아. 라는 주문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정말 그냥 딱 그 상장 하인만 먹고 바로 파는 주문을 이제 그런 전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쓰는 방식인데, 이 프리 어프로브는 내가 이제 바로 팔 수 있게 하나의 트랜지션에 미리 어프로브까지 이제 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든 팔 수 있게. 그래서 보통 팔게 되면 어프로브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프로브를 미리 그냥 시켜놓는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매뉴얼 바이오입니다. 이거는 이제 딱 봐도 느낌이 내가 어떤 토큰을 그냥 사고 팔 때 이 기능을 사용한다라는 감이 오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스나이퍼와 동일하게 컨트롤 어드레스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컨트롤 어드레스 입력을 하면은 네,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건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멀티빗, 무비라는 토큰 어드레스를 넣어가지고 실제로 본 건데요. 덱스는 우선 이 무비가 가장 이제 상장이 잘 되어 있고, 무슨 말이냐면 가장 상장이 되어 있지만 유동성이 커가지고 사용자가 가장 이제 유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풀을 자동으로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무비 같은 경우는 현재 유니스와 V3가 가장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좋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매칭이 된 거고요. 그래서 요 세이프 투 바이도 이쪽에서 이거는 사도 어느 정도 안전합니다라고 이제 그냥 신호등 표시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마켓 값은 이렇고요. 총 요 유동성은 요만큼 유동성이 있고 이 밸런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텍스트도 있죠. 텍스트가 이제 유니스와 V3에서 도입한 건데, 어떤 프로젝트들이 이제 사고 팔 때 이제 텍스트를 매겨가지고 그 텍스트로 이제 프로젝트 수익으로 얻는 그런 것도 있는데, 텍스트에 대한 정보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기본 정보들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스 설정을 하고, 가스 설정을 높을수록 더 이제 유리하겠죠. 그리고 얼만큼 살지를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내가 뭐 얼만큼 살지도 클릭해가지고 클릭하면은 여기 창이 떠요. 몇 이더로 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작성을 하면은 그만큼 이더로 이제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맥스 트랜잭션은 무슨 의미냐면, 이게 맥스 트랜잭션의 의미인데, 또 프로젝트마다 한 번 주문에 얼만큼 가져갈 수 있는지 제한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프로젝트의 2% 이상의 주문은 다 리버트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알아서 최대값을 긁어줘라 라고 했을 때 이제 맥스 트랙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러그랑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요 디젠 모드가 있어요. 디젠 모드는 이것들에 반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러그인 거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사 라고 했을 때 그냥 디젠 모드를 클릭해가지고 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어떠한 러그든 위험하든 그냥 무조건 사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이셀, 이건 이제 리밋 오더예요. 리밋 오더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건 마켓 오더예요. 즉 누르는 즉시 바로 삽니다. 바로 사는데 이렇게 리밋 오더도 미리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원인치 같은 곳에서 리밋 오더를 제공을 해줘요. 근데 아직은 그쪽에서 굉장히 UX가 좀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제
막 이더리움으로 계산해가지고 막 표현해야 되는 것도 있고 막 아무튼 좀 복잡하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신데요. 자, 이건 또 이제 제가 다른 토큰 AIOZ라는 이제 AI 관련된 프로젝트의 토큰을 검색을 해가지고 이게 본 건데, 자, 현재 프라이스는 USD 기준으로 얼마고 현재 마켓캡은 USD 기준으로 얼마다라고 얘가 딱 표현을 해주죠.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자, 우선 얼마나 살지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0.1 리더로 이 토큰을 살래. 입력이 디폴트로 되어 있고 또 클릭을 하면은 언제든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액티브 시간이 있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 리밋 오더를 얼만큼 유지할지에 대한 시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제가 해봤는데 1시간부터 9999999까지 입력은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 999까지 내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건 이제 뭐 제한을 해두는 것도 있겠죠. 한 바나나 건에서는 거의 무제한으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 팁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딱 팁이고요. 그리고 이게 마켓캡 기준이면은 현재 시총 대비 몇 퍼센트 떨어졌을 때 내 오더 주문이 들어가게 해줘라는 걸 설정하게 하는 이제 기능이고, 마찬가지로 프라이스도 현재 가격에서 몇 프로 떨어졌을 때 사줘 해가지고 클릭을 하면은 자동으로 세팅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커스텀도 물론 가능하고 프라이스 자체를 그냥 커스텀하는 것도 가능해요. 아, 0.05달러에 사줘 하면 그냥 0.05달러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리뷰 오더가 들어가게 되고, 리밋 셀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셀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거는 똑같이 이제 얼마큼 몇 퍼센트 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100%팔 거야, 50%팔 거야 설정을 할 수 있고, 똑같은 이제 액티브 설정 시간, 그리고 이제 가스비들, 기위나 이제 슬리피지, 그리고 요 테이크 프로핏과 스탑로스 설정이 가능해요. 테이크 프로핏은 그거죠. 현재부터 얼마나 올랐을 때 팔아. 그리고 스탑로스는 현재보다 얼마나 떨어지면 팔아. 이런 설정들이 다 갖게 가능하고요. 되게 흥미로운 게 그 트레일링 스탑로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처음에 스탑로스를 단순히 100%로 해놨어요. 그러면은 토큰이 딱 2배 되면 다 파는 거예요. 근데 이 트레일링 스탑로스가 계속해서 갱신이 돼요. 그 기준이 되는 가격이.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가격이 전고점이에요. 그래서 이 AI 오지라는 토큰이 이렇게 증가했다가 잠깐 꼬꾸라졌다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해요. 돌파하는 순간 그 지점이 다시 새로운 요 스탑로스의 기준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의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좋은 프로젝트에 대한 큰 수익률을 내가 얻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트레일링 스탑로스 기능을 켜가지고 제가 설정을 하면은 그런 거 충분히 이제 본인들의 전략에 맞춰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세팅인데요. 이제 그냥 이거는 크게 이제 기능적인 건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다 세부 설정 세팅이 가능해요. 가스값 설정, 원래 설정, 뭐 안정 설정 해가지고 세팅 오버뷰를 클릭을 하면은, 아, 너 이 오토 자동 스나이퍼 매뉴얼에는 0.01 팁이야.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미리 설정을 해두고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는 그런 화면이고요. 일단 이 정도면 기능 설명을 어느 정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나이퍼는 내가 현재 어떤 스나이퍼 기능이 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보여주는 이제 목록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셋업 리밋 오더도 여기서 실행한 리밋 오더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뉴고요. 이 바나나 보너스, 바나나 크레딧은 이 바나나 건이 자체 토큰이 있습니다. 자체 토큰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토크노미스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크노미스를 설명을 해드리면, LP 풀텍스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피셔가 있는데요. 이 LP 풀텍스는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어떤 요즘 유니스와 V3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텍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 건을 사는데 입력했더니 4%의 수수료를 내야 돼. 요게 이제 LP 풀텍스인데요. 그래서 이 중에 거래가 돼가지고 발생한 수수료의 25%, 즉 1%는 팀이 가져가고요. 절반 정도는 토큰 홀더한테 이제 뿌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1%는 트레저리로 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요즘 스나이퍼 보시 토큰이 있다. 유니봇도 똑같습니다. 유니봇도 이런 식의 토큰홀리스를 취하고 있고, 이런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이제 아직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돈이 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정을 했다가 점점 토큰의 마켓캡이 커지거나 CEX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 텍스를 없앱니다. 없애가지고 더 자유롭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그런 재원 요소로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피쉐어입니다. 두 번째는 이 스나이핑에 발생하는 수수료가 1%예요. 제가 잠깐 헷갈리는 게, 써있네요. 매뉴얼로 사는 이제, 즉,
제가 직접 해가지고 이제 마켓 오더 이런 것들은 0.5%고요. 스나이핑 기능을 활용하면 1%의 피를 냅니다. 꽤 쓰잖아요. 근데 하지만 쓰는 유저가 있겠죠. 근데 이런 피를 떼가지고 이 중에 40%는 토큰 홀더한테 또 이제 리베뉴를 쉐어해주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유니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에스트로는 토큰이 아직 없어요. 토큰이 없어도 시장 현재 1등이고 그 의미는 뭐냐면 마에스트로는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를 본인들이 다 챙기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 외에 또 다양한 기능들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들 말고도 또 꽤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카피트레이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 바나나 봇에서 말씀을 안 드렸죠. 그래서 유니봇에서 지원하고 있는 카피트레이드예요. 그래서 카피트레이드 기능을 딱 키면은 일단 이렇게 튜토리얼이 나오고 튜토리얼 클릭을 하면 독스나 이제 그런 데 연결이 되는데 먼저 너가 카피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지갑을 이렇게 연결을 하라고 해요. 지갑을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월렛 1, 2, 3는 뭐냐면 유니봇은 지갑 3개씩 제가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월렛 1번을 연결을 하면 내가 월렛 1번 선택하면은 파란불이 켜지고 2번 하면 켜지고 3번 하면 켜져서 셋 다 켜지면은 내 새 지갑 다 이 어드레스를 카페 트레이딩을 해라. 그리고 한 번에 몇 이더씩 사라 라는 세팅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어드레스에서 사고 파는 대로 나도 똑같이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에스트로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 중 또 다른 하나가 이 콜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텔레그램 채널이에요. 텔레그램 채널들 요 이름들은 그래서 이거 제가 모아둔 페이지를 보니까 거의 20몇 페이지, 30몇 페이지 계속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채널에 클릭을 하고 제가 이제 기다려 왔더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내가 옵니다. 그래서 매드 에이프스라는 채널에서 새로운 콜이 왔어. 이 매드 에이프스라는 채널이 어떤 토큰에 대한 정보를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오니까 너 혹시 이거 살래? 라고 저한테 딱 그냥 띄워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괜찮다 싶으면 바로 여기서 딱딱딱딱 클릭해가지고 살래? 라는 이런 그 주문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콜 채널이라고 부르는 기능을 마이스트로가 제공해주고 있다. 그리고 슈리켄이라는 이제 약간 신흥 그 있는데 앱이 메가 스왑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너무 그림이 표현이 잘 되어 있길래 제가 굳이 갖고 왔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뭐 다른 유니봇이나 이런 데도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이 메가 수압은 뭐냐면 각각이 팁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주문을 넣었어요. 근데 그게 저 혼자가 아니라 두 명, 세 명, 네 명이 똑같은 주문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하나로 이제 모아가지고 그러면 팁이 더 늘어나겠죠. 팁이 더 늘어나서 블록 제로의 첫 번째 번들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을 더 높여주는 그런 기능인 거예요. 이렇게 미리 취합을 해서 모았다가 이제 사게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또 직접 뭐 이더리움 노드 검증자한테 드라이브를 찔러주는 뭐 그런 거를 뭔가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봇의 기능은 이제 속도와 정확도가 생명이니까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우리 봇을 사용을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자체적으로 다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요 슈리켄이라는 곳이 아마 일본이 아닐까 싶은데 아니면 일본을 좋아하는 뭐 외국 이런 개발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수리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니 왜 봇이 텔레그램에만 있어야 돼? 우리 웹으로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슈리켄 같은 곳은 이게 슈리켄인데 왼쪽에는 텔레그램 앱, 텔레그램 봇, 오른쪽은 웹 봇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갑을 만들면 두 개가 연동이 돼요. 즉 같은 지갑을 사용하는 거고 여기서는 똑같이 내가 그냥 메타마스크 연결해서 그냥 그 또 UI UX를 마음껏 만들 수 있어요. 마음껏 만져서 여기다가 토큰 이제 입력을 하고 내가 얼마 살지 이런 이제 봇 기능을 이제 웹에 입혀가지고 사람들도 디파이에서 이제 신숙한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봇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커질 것 같고요. 이거는 아마 공유해드린 자료에는 없을 텐데, 이거 제가 방금 저 한번 써본 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말을 해도 감이 안 올 거잖아요. 감이 안 올 거라 제가 실제로 방금 오늘 오후 5시에 매매를 했습니다. 스나이핑 기능을 이용해서 써본 거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공유 드릴 건데, 오늘 오후 5시에 비트코인 캐시라는 이제 아마
분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요즘 핫한 BRC에서 BRC 프로젝트 중에 꽤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이제 게이밍 그 토큰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오늘 오후 5시에 얘네가 상장을 한다라고 공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컨트랙 어드레스는 이거다. 이거야 라고 공지를 했죠. 이때 제가 봤는데 가짜 원캣들이 정말 무수하게 많이 상장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3밀리언의 마켓을 가진 가짜 원캣이 상승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잘 아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컨트랙 어드레스를 확인해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컨트랙 어드레스에 대한 정보를 얻고 바나나 봇에 와가지고 토큰 스나이핑에 컨트랙 어드레스 넣었습니다. 넣었더니 이제 작동이 되고 있는 화면이에요. 또 보시면은 1분도 안 됐는데 계속해서 봇이 돌아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아, 디플로이가 아직 기능을 켜지 않았다. 그래서 또 한 10초도 안 돼. 2초에 3초에 한 번씩 계속 이 창이 뜨는 거예요. 계속 이 창을 뜨면서 계속해서 스나이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시 59분에 얘네가 상장을 했죠. 원래는 5시라고 했는데 1분 먼저 넣었나 봐요. 그래서 딱 요 사이에 그 LP 풀에 이제 상장이 되자마자 딱 너 스나이핑 성공했어. 라고 이렇게 딱 떴죠. 아, 이건 중복이네. 네. 너의 트랜지션은 요거야. 성공했어. 라고 이제 딱 창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제가 그 즉시, 제 코인을 얼마에 사줬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컨트롤 주소를 까보니까, 아, 나는 아까 요 트랜지션을 까보니까, 실제로 유니스왑에서 바로 요만큼, 0.49개, 제가 0.5이더를 베팅을 했는데 1%는 이제 빠져나갔죠. 빠져나가고, 그거에 대한 이제 0.49개만큼 산 거예요. 사서 이만큼 샀다라는 트랙이고요. 실제로 보니까 딱 상장하면 이렇게 빵 뜨잖아요. 제 주문이 평단이 0.0028달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 정도쯤에 사셨다. 하지만 이제 트랙을 까보니 거의 첫 블럭의 두 번째 번들에 제 이제 오더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번들에 있는 오더들은 0.22에 사셨고요. 그다음 제 오더 주문은 0.28에 사셨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이 더 빠르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꽤 이제 이 신규 상장 코인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아도 실행돼가지고 이 토큰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네, 여기까지입니다.